자, 잠깐 이 이야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냐면은 김종인이 한 말이에요. 이낙연, 이재명 둘 다 부담 안 된다. 자신들의 대선 승리를 50% 이상 확신한다. 이 말을 좀 밟아드리고 가려고 무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죠. 저는 임기 연장의 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그리고 본인이 대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내년 3월까지로 보장되어 있는 임기를 더 늘려서 대선 관리까지 본인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로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럼 강력한 대권 주자가 당을 이끄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 만약에 가을, 겨울에라도 대권 주자가 실질적으로 당을 이끄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권의 유력한 주자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지면 분명히 비책이 있다라고 일단 뻥까 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0%라는 것도 그 홍준표가 탄핵되자마자 선거에 나왔을 때도 자기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겨우 50%도 되게 약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이 이제 말씀하신 걸 동의하는 게, 보통 비대위 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바꿔놓겠다. 혹은 완전히 개혁을 시켜가지고 우리 당의 흐름을 바꿔놓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번에 말한 게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약간의 내가 바꿔놓을 건데 나 없으면 이거 운영 안 되게끔만 내가 해놓고 나올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자기들끼리 또 분탕질을 하든 뭐가 난리가 나면은 야, 안 되겠다. 다시 데려오자. 모셔오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바꿔볼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자기를 좀 더 결국엔 본인이 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김종인 대표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은 게 이낙연, 이재명 둘 다 부담 안 돼. 50% 이상 확신을 하는데 당신의 당에는 대선 주자가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어. 그런데 둘 다 부담이 안 되고 50% 이상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해. 그 좀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집에만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저는 후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 속성 중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구가 늘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김종인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잘 포장해서 띄우면 미리 대중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그런 후보, 좀 소위 얘기하면 쌈박한 후보, 괜찮아 보이는 후보, 포장 잘 된 후보를 내가 내세우면 우리도 승률이 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50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빠지면 너희들 힘들어. 내가 있어야 그나마 50이라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추가적인 얘기가 뭐냐면 당내 후보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김태호나 이런 차세대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미 시효가 지난 사람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폄하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 체제를 계속 확고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두 가지 분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 이의지혜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동영과 이명박이 했던 그 선거 기억을 하십니까? 네. 2007년 이명박이 워낙 앞서갖고 노무현 대통령 말에 언론 진보 할 거 없이 때려대는 바람에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제 사기꾼이어도 좋아, 잘 살게 해준다면 요 아젠다가 먹혔고, 그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는 뭘 했냐면은 계속 네거티브만 했어요. 자기 비전 없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최근에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추미애 장관 이슈만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슈가 자기들한테 독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종인이 취임 100일 돼가지고 기본소득을 강령에 집어넣을 정도로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야 돼요. 기본소득 이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쇄신에 대한 이미지는 이슈로서 하루도 못 갖고 사라졌어.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이슈만 계속 가짜뉴스로 뻥뻥 터뜨리고 있어. 그러면 대안 없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대선 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주목받는 사람은 그나마 김종인이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추미애 장관 이슈는 이쯤에서 멈춰야 돼요. 이제 근거 같은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만에 올인하는 약간 모자란 애들 같은 느낌.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황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후진성을 정치의 후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김종인 대표가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런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 스스로 뭔가 올바른 대통령이나 뭐 어떤 바른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띄우고 내가 만들어내면 그 짧은 시간에도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을 내가 좀 뭔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야심을 가졌다면 내 행동이 자유롭겠냐 물어보는데 틀린 말 아니라고 봐요. 다만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대선 후보도 할 수 있지 이런 논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진짜로 이 쇄신을 시키고 싶다면요. 네거티브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최근만 해도 조국 장관, 윤미향,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수록 이득을 보는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장관까지 온갖 네거티브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지임당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 데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전략이 실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그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대선이 이제 대선 예선전을 내년 3월부터 어쨌든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되면은 당내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소위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흔들어 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흔들지 않느냐? 미리 자기들의 세가 결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봐야 정 맞고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 시기가 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일어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에 의해서 당이 그 분파별로 찢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 황 작가님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실제로 1년 아니지 올 말까지 가면은 대선 주자는 내년부터 무조건 활동하는 거야.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뭔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조바심만 갖고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 중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괜찮은 싹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까지도 대선 주자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이낙연, 이재명 대결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이 상태가 막연한 기대감이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선 주자가 나타나서 국민의 어떤 뭘 받는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 지금 국민의 지임 토양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뭐 하고 나설 그 영감님 계시는 거라고 난 일단 보고 그럼 한번 봐봐.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추천해봐요. 디지털 인증을 하나 남겨놓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그 이제 사람을 일단 뭐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아마 내년 4월까지는 당 비대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궐선거 직전에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바꾼다는 게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후보 인선 과정에서 김종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근데 선거 직전에 대표를 낙마시킨다? 이거는 그 당 내에서 그냥 의견이 뭐 한두 달 연장하자.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겠지. 당 내에서도 급합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아니란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아마 당 내에서는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그때는 나이 등 그다음에 과거의 전력 때문에 김종인에 대한 비토 세력이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그때는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김종인의 생각은 뭐냐면은 신인으로 보이는 정책 역량 있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고 하지만 당내에 있는 중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야지.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원희룡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나올 거다? 네네. 원희룡. 최종 후보 추천 하나씩 해봐요. 저는 원희룡이 제일 유력 가능성이 크다? 네네네. 그럼 우리 춘변은?
예, 저 고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 국민의 지임당 관련해서는 이 뭐 김종인 씨가 뭐 50% 이상 확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재집권이나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국민의 지임당 후보는 아직 고민하지 못해서 아니,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상대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해보는 건데 저는 그다음에 우리 유청일 대통령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네. 재미삼아 아무나 던져 그냥 틀려도 어때? 100만 원만 주면 돼요. 저도 홍준표 얘기하겠습니다. 홍준표 가능성이 왜냐면 어쨌든 미통대에서 밀 수 있는 사람이 그 먹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종인 지금 다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후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킹메이커는 본인이 옆에서 좀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붐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킹메이커긴 한데 누구를 붐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갈아뭉개는 역할을 약간 하거든요. 관종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 네, 사람. 본인이 주목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동안 김종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붐업을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막 이렇게 뭐랄까, 침 말린 소리로 계속 뭔가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는 형식의 그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당장 김종인은 누군가를 밀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에서 주목을 김종인이 받고 나온다. 저는 솔직히 김종인 가능성이 높고 막 김종인이 아니면 홍준표. 김종인은 취임하면 그러면은 83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조 바이든보다 2살 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 그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정권 교체의 만약에 어떤 중요 모멘텀들이 있었다면 황교안의 탈락. 첫 번째. 그러니까 황교안 자체가 당대표를 하면서 뭔가 대선 주자급으로 컸어야 되는데 총선에서 만방으로 깨지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픈 지점일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어떤 의지랄까 흐름을 타는 과정에 이 사람이 뭔가 긍정적 아젠다로 국민 앞에 우뚝 서고 그러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결정적인 문제는 후보가 없다는 거. 이 지점에서 꽤 오래전에 홍정욱 딸이 마약을 어떻게 했던 부분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대선 주자 하나 날라갔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홍정욱을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적 약점이 생겼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홍준표가 후보가 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게 지금 최근의 대선에 홍준표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가 대선 후보가 돼버리는 이 사태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가면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홍준표나 김종인을 밀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1년 가까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 누군가가 튀어나와야 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인 게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로는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하나만 끼워넣으면 황교안을 우리가 6% 정도로는 살려둬야 된다. 그 사람을 포기하면 황교안과 안철수는 6 내지 8에 묶어서 희망 고문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에게는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조금 그 엘리트 계층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대표로 내세우기는 좀 창피하다. 그런 의식이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미 한번 실패로 검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한계를 약 20%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희룡은 한 번도 대선 경선 과정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있지만 대권 게임에 한 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이 강력하게 세대 교체론을 내세울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70년대생은 아니지만 60년대생 내가 50년대생들을 이제 다 없애고 내가 당을 이끄는 것이 국가 경영 차원에서 좋다라는 아마 그런 화두를 내세워서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상당히 이상하게 오해하셨는데 홍준표가 후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홍준표 같은 사람이 후보가 얼기설계하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거기에는 원희룡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근데 결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제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시그니처라고 그 사람만의 오리지널리티 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어떤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홍준표건 뭐 오세훈이건 원희룡이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세우지를 못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최소한 그들 당내에서의 대세론이 없는 상태에 결국에는 이 아젠다를 다 끌어가고 있는 김종인이 하다 보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돼버렸네 할 수도 있다. 그 과정들이 지금 민주당은 정말 행복한 고민인 것이. 그럼 우리는 땡큐죠. 우리 국민인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낙연 뭐 대표를 욕하시는 분도 꽤 있고 지금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있긴 한데요. 나는 이게 그 아젠다들을 갖고 이낙연만의 시그니처, 이재명만의 시그니처가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계속 굳건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 이낙연이 전혀 부담 안 된다. 우리가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 노인네의 허세. 옛날에 무슨 요리사가 소금 뿌리는 거를 그 상당 부분 위에서 이렇게 뿌렸던 그 요리사 있잖아요. 그게 뭔만 있었지 제대로 간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